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소한줌 이야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예요. 5년이라는 긴 연애를 했던 한 남성이 상견례 자리에서 단 5분 만에 모든 관계가 끝나버린 사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이별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충격적인 경험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자신만의 꿈을 찾아가며 결국 더 큰 행복을 찾게 된 성장의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인생의 가장 큰 좌절이 가장 큰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걸 보여주는 따뜻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이야기예요. 5년이라는 긴 연애를 했던 여자친구와 상견례를 했는데 고작 5분 만에 모든 게 끝나버렸거든요. 지금은 오히려 그때 깨달은 게 많아서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민지와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만났어요. 둘 다 같은 동아리였는데 저는 밴드부에서 기타를 치고 민지는 댄스부였거든요. 학교 축제 때 합동 공연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죠. 처음에는 그냥 선후배 사이였는데 연습하고 나서 같이 치킨 먹고 맥주 한잔 하다 보니까 어느새 서로 호감을 갖게 되더라고요. 민지는 정말 예뻤어요. 키도 크고 스타일도 좋았는데 무엇보다 웃는 모습이 너무 밝고 예뻤거든요. 그리고 댄스를 워낙 잘해서 학과에서도 유명했어요. 저한테는 과분한 여자친구였죠. 그때 저는 솔직히 좀 평범했거든요. 키도 그냥 보통이고 잘생긴 편도 아니고 집안도 그냥 평범한 중산층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민지가 먼저 저한테 호감을 표현했어요. 축제 공연이 끝나고 뒤풀이를 하는데 민지가 제 옆에 와서 앉더니 오빠 기타 치는 모습 정말 멋있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었는지 몰라요. 그날 밤 민지를 집까지 데려다 주면서 민지야, 나랑 사귈래? 라고 고백했죠. 민지가 웃으면서 네, 좋아요 라고 대답했을 때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저희 5년 연애가 시작됐죠. 처음 몇 달은 정말 달콤했어요. 서로에게 첫 연애였거든요. 첫 데이트도, 첫 키스도, 첫 여행도 모든 게 서로에게 처음이었어요. 대학교 근처 작은 카페에서 데이트하고 한강에서 치킨 먹으면서 야경 구경하고 영화관에서 손잡고 영화 보고 정말 평범하지만 행복한 연애였죠. 민지는 성격도 밝고 긍정적이었어요. 제가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응원해주고 제가 힘들어할 때면 항상 옆에서 위로해줬거든요. 그리고 정말 순수했어요. 다른 남자들한테는 관심도 없고 오직 저만 바라봤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신호는 있었던 것 같아요. 민지가 가끔 친구들과 브런치 먹으러 가면서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들이 대부분 강남이나 청담동 같은 비싼 동네였어요. 오빠도 언젠가 이런 곳에서 데이트해요라고 하면서 제 손을 꼭 잡았었는데 그때는 그냥 귀여운 소원 정도로만 생각했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민지의 취향도 점점 고급스러워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마트에서 옷 사는 것도 좋아했는데 나중에는 백화점 브랜드만 찾게 되고 화장품도 처음에는 올리브영에서 사던 게 나중에는 백화점 화장품 브랜드만 쓰게 되고 그래도 저는 민지가 예뻐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이해됐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민지한테 선물도 많이 사줬죠. 대학교 3학년 때는 민지 생일 선물로 20만 원짜리 향수를 사줬어요. 편의점 알바를 한 달 넘게 해서 번 돈이었는데 민지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고생이 다 보람있더라고요. 4학년 때는 민지가 갖고 싶어 하던 브랜드 가방을 사줬어요. 30만 원이었는데 그때 저는 과외도 하고 배달 알바도 하면서 돈을 모았거든요. 졸업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는데 월급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래도 민지와 데이트할 때는 좋은 곳에 가려고 노력했죠. 민지가 오빠 여기 맛집이래요 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곳들은 대부분 1인당 3-4만 원 하는 곳들이었는데 그래도 민지가 좋아하니까 갔어요. 특히 기념일 때는 더 그랬죠. 처음 사귄 날, 생일, 크리스마스, 발렌타인데이. 매번 특별한 곳에서 데이트하고 비싼 선물을 주고받았어요. 솔직히 제 월급으로는 좀 버거웠지만 민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생각이 다 사라졌거든요. 그렇게 5년이 흘렀어요. 저희 둘 다 20대 후반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민지도 오빠 우리 언제 결혼할까요? 라고 물어보곤 했고 저도 민지와 결혼하고 싶었어요. 다른 여자는 생각도 할 수 없었거든요. 작년 크리스마스에 드디어 프러포즈를 했어요. 서울 시내 호텔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민지가 좋아하는 빨간 장미 한 다발과 함께 반지를 준비했죠. 반지도 솔직히 제 월급 3개월치 정도 되는 거였어요. 그래도 민지를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죠. 민지야, 나랑 결혼해 줄래?
민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네. 라고 대답했을 때 정말 세상이 다 제 것인 것 같았어요. 주변 사람들도 박수 쳐주고 민지는 친구들한테 자랑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어요. 프러포즈한 후에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갔어요. 먼저 민지 부모님께 갔는데 처음에는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았어요. 딸을 잘 부탁드린다고 하시면서 식사도 사주시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도 살짝 어색한 부분이 있었어요. 민지 아버님이 제 직장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시더라고요. 회사 이름, 직급, 연봉까지.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때 민지 어머님이 살짝 표정이 굳어지는 것 같았는데 그냥 제 착각인 줄 알았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 부모님께도 민지를 소개해드렸어요. 우리 부모님은 정말 좋아하셨어요. 특히 어머니가 민지를 딸처럼 예뻐하셨죠. 예쁘고 착한 애를 만났네라고 하시면서 민지한테 옷도 사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민지도 저희 부모님을 잘 따랐어요. 그래서 상견례 날짜를 잡았어요. 양가 부모님이 처음 만나시는 자리니까 저희 집에서 하기로 했죠. 어머니가 며칠 전부터 준비하셨어요. 민지 부모님이 좋아하실 만한 음식들로 정성껏 준비하셨거든요. 상견례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집 정리를 도왔어요. 아버지도 오랜만에 양복을 꺼내 입으셔서 정말 멋있으셨죠. 어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으셨어요. 갈비찜, 잡채, 전류, 나물들. 정말 한상 가득 차려주셨어요. 아들아, 긴장되네. 민지 부모님이 좋게 봐주실까? 어머니가 걱정하시니까 제가 괜찮아요, 어머니. 민지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그때까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오후 2시쯤 민지와 민지 부모님이 오셨어요. 민지는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왔는데 정말 예뻤어요. 민지 아버님은 정장 차림이셨고 민지 어머님은 깔끔한 정장의 명품 가방을 들고 계셨어요. 첫 인상은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인사를 나누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되는구나 싶어서요. 처음 30분 정도는 정말 화기애애했어요. 어머니가 준비해주신 음식들을 드시면서 정말 맛있다고 칭찬해주시고 민지 어린 시절 이야기나 저희 연애 이야기도 나누고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민지 아버님이 사위 될 분이 정말 성실해 보여서 마음에 든다고 말씀하시고 저희 아버지도 민지가 정말 예쁘고 착해서 우리가 더 고맙다고 대답하시고 정말 완벽한 상견례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시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민지 아버님이 천천히 말문을 열으셨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하면 어디서 살 계획인가요? 그 순간 분위기가 조금 진지해졌어요. 저는 미리 준비한 대답을 했죠. 저희가 서울 근교에 전세로 집을 구할 계획입니다. 민지도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교통편이 좋은 곳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민지 아버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다시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전세 보증금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희 아버지가 대답하셨어요. 제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있습니다. 3억 정도면 서울 근교에 괜찮은 곳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혼집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민지 아버님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하는 게 보였거든요. 민지 어머님도 마찬가지였고요. 3억. 전세요? 자가가 아니고요? 민지 아버님의 목소리 톤이 조금 달라졌어요. 뭔가 의외라는 표였죠. 저희 아버지가 당황하시는 게 보였어요. 네. 요즘 집값이 워낙 비싸서 전세로 시작해서 나중에 자가로 넘어갈 계획입니다. 그때 민지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거든요. 우리 딸 데려가는데 서울 20평대 아파트도 자가로 못 해주시면서 뭘 바라고 결혼을 하려는 건가요?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뭔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민지 어머님을 다시 봤는데 정말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당황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민지 어머님이 말을 끊으셨어요. 저희 딸은 지금까지 고생한 적이 없어요. 결혼해서도 편하게 살아야죠. 3억 전세로 신혼생활을 시작한다고요? 요즘 3억으로 어디 변두리 투룸도 겨우 구하는 게 현실 아닌가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부모님께서 평생 모아오신 돈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저는 민지를 봤어요. 혹시 민지라도 뭔가 말을 해주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민지는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민지 아버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위 될 분 연봉으로는 우리 딸 키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민지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시잖아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민지와 5년 동안 연애하면서 비싼 데이트, 비싼 선물들. 그게 다 민지 부모님 돈이었구나 싶었거든요.
민지가 그런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 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평소에 웬만해서는 화를 안 내시는 분인데 그때는 정말 참고 계시는 게 보였거든요. 민지 어머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즘 결혼하면 신혼여행도 가야 하고 살림살이도 새로 해야 하고 그런 거 다 생각하면 3억으로는 턱도 없죠. 최소한 서울에 자가 아파트 하나는 있어야 결혼을 논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저희 아버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 저를 위해 허리 굽혀 일하시면서 모아오신 돈을 가지고 그런 소리를 들으시니까 얼마나 상처받으셨겠어요. 아버지가 저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가자. 그 순간 민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오빠, 잠깐만. 부모님이 너무 심하게 말씀하신 거야. 우리 다시 이야기해봐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현관으로 향하고 계셨고 어머니도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따라가고 계셨거든요. 민지 부모님은 마지막까지도 그래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셨어요. 결국 저희는 그대로 나왔어요. 상견례를 시작한 지 정확히 5분 만에 모든 게 끝나버린 거죠. 5년 연애가 물거품이 된 순간이었어요. 차 안의 침묵이 너무 무거웠어요. 아버지는 운전대를 꽉 잡고 계셨고 어머니는 조수석에서 한숨만 쉬고 계셨거든요. 저는 뒷자리에 앉아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5분 전까지만 해도 행복한 예비 신랑이었는데 갑자기 모든 게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어요. 민지 부모님의 그 차가운 시선과 말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3억으로 뭘 바라고 결혼을 하려는 건가요? 그 말이 계속 귀에 울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가다가 아버지가 차를 길가에 세우셨어요.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시더니 저를 돌아보셨어요. 아들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 저를 키우시면서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신 적이 없는 아버지였는데 그날은 정말 많이 상처받으신 것 같았어요.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요. 사실 뭐가 죄송한지도 명확하지 않았지만 그냥 아버지께 죄송했거든요. 아니다. 네가 죄송할 일이 뭐가 있어. 오히려 아빠가 더 많이 모아두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마음이 아팠어요. 평깔 공장에서 일하시면서 야근도 마다 안 하시고 주말에도 부업하시면서 저를 키워주셨는데 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인가요? 저는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 돈인지 알거든요. 아빠, 그런 말씀 마세요. 3억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모으신 돈인데. 어머니도 뒤돌아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엄마도 미안해. 민지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줄 몰랐어. 우리 음식도 입에 안 맞으셨나 봐.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음식은 정말 맛있었어요. 민지 부모님도 처음에는 맛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요. 문제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돈이었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저희 가정의 경제력이 민지 부모님의 기대에 못 미쳤던 거예요. 아버지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솔직히 말해봐. 너 민지랑 연애하면서 힘들지 않았어?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힘들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었거든요. 특히 마지막 1-2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민지의 취향이 점점 고급스러워지면서 데이트 비용도 계속 늘어났고 선물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졌거든요. 가끔은 좀 그랬어요. 솔직히 제 월급으로는 민지가 원하는 데이트를 해주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럼 민지한테 솔직하게 말해본 적은 있어? 아니요. 민지가 실망할까봐 말 못했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민지는 내 형편을 알고 있었을까? 글쎄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텐데요. 제 월급도 알고 있었고, 그런데도 계속 비싼 곳에서 데이트하자고 했다는 거네. 그 말씀을 들으니까 뭔가 깨달았어요. 민지가 제 형편을 알면서도 계속 그런 걸 요구했다는 건 결국 저한테는 관심이 없었다는 뜻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들아, 아빠가 한 가지 말해줄게. 진짜 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힘들어하는 걸 모를 리가 없어. 그리고 진짜 널 사랑한다면 비싼 선물이나 비싼 데이트보다는 너와 함께 있는 시간 자체를 소중하게 생각할 거야. 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동안 저는 민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무리해서 돈을 썼는데 정작 민지는 저의 마음보다는 제가 해주는 것들에만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리고 아들아, 오늘 민지 부모님 말 들어보니까 확실해졌어. 저 사람들은 사위를 구하는 게 아니라 딸 뒷바라지할 사람을 구하는 거야. 네가 저 집안에 들어가면 평생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할 거다. 아버지의 말씀이 맞았어요. 민지 부모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민지가 편하게 살 수 있느냐에만 관심이 있으셨거든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민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빠, 아들아, 아빠는 널 남 눈치 보면서 살라고 키운 게 아니야. 네가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널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고.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지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아버지가 제 폰을 보시더니 받아봐라고 하셨어요. 여보세요? 오빠, 오빠 어디야? 왜 그냥 가버렸어? 민지의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어요. 민지야,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서. 오빠, 우리 만나서 이야기해요. 부모님이 너무 심하게 말씀하신 건 맞아. 하지만 우리가 포기할 이유는 없잖아. 민지야,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정말 3억 전세로는 결혼할 수 없다고 생각해? 전화기 너머로 민지가 잠시 말을 못하는 게 들렸어요. 그게, 오빠 솔직히 말하면 좀 그렇긴 해. 우리 친구들 보면 다 자가에서 신혼생활 시작하거든. 그리고 나도 그동안 부족함 없이 살아왔는데 결혼하고 나서 갑자기 수준을 낮출 수는 없잖아.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민지도 결국 부모님과 같은 생각이었던 거예요. 저와의 사랑보다는 자신의 생활 수준이 더 중요했던 거죠. 민지야, 그럼 너는 나를 사랑하는 거야? 아니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거야? 오빠가 왜 그런 말을 해? 당연히 오빠를 사랑하지. 하지만 사랑만으로 살 수는 없잖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현실적으로. 제가 그 말을 되뇌이니까 민지가 더 급해졌어요. 오빠, 우리 만나서 천천히 이야기해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대출도 받고 오빠가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하면. 민지야, 잠깐만. 내가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한다고 해서 갑자기 집값이 해결될까? 그리고 대출 받아서 집 사면 나중에 그 돈은 누가 갚아? 그야. 오빠가 갚아야지. 그럼 결국 나 혼자 다 떠안으라는 얘기네. 민지가 또 잠시 말을 못했어요. 그러더니 다시 말했어요. 오빠, 그게 아니라. 어차피 결혼하면 남편이 가장이잖아. 그런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 순간 정말 허탈했어요. 5년 동안 연애했는데 민지는 저를 동등한 파트너로 생각한 게 아니라 자신을 책임져줄 사람으로만 생각했던 거였어요. 민지야, 나는 파트너를 원했는데 너는 스폰서를 원했던 것 같네.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너무하잖아. 너무한 건 너야, 민지야. 5년 동안 내가 얼마나 무리해서 너한테 맞춰줬는지 몰라. 편의점 알바하고 과외하고 배달 알바까지 하면서 너한테 선물 사주고 비싼 데이트 해줬는데 그건 오빠가 알아서 한 거잖아. 내가 강요한 적 없어. 강요하지 않았다고? 민지야, 너 매번 친구들이 어디 갔다, 뭘 샀다 하면서 나한테 보여줬잖아. 그게 강요가 아니고 뭐야? 민지가 울기 시작했어요. 오빠, 내가 그랬다고 해서 우리가 헤어져야 하는 거야? 5년이 아무것도 아니야? 5년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민지야, 나한테는 정말 소중한 5년이었어. 하지만 너한테는 5년이 무엇보다 소중한 게 아니라 내 미래의 안락한 생활이 더 소중하잖아. 오빠, 민지야, 우리 정말 끝내자. 나는 더 이상 내 기대에 부응할 수 없을 것 같아. 오빠, 잠깐만 우리 다시 만나서.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거든요. 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어요. 잘했다, 아들아. 집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5년이라는 시간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민지와의 추억들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 처음 손잡았을 때, 처음 키스했을 때. 그 모든 순간들이 정말 진실했었는데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멀어진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부터 민지한테서 계속 연락이 왔어요. 문자, 전화, 카카오톡.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뭘 더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있겠어요? 이미 서로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걸 확인했는데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민지가 제 회사 앞까지 찾아왔어요. 퇴근하고 나오는데 민지가 서 있더라고요. 많이 야위었더라고요. 오빠, 민지야, 왜 여기까지 와? 오빠가 연락을 안 받으니까. 우리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민지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많이 울었나 봐요. 민지야, 우리 더 이상 해봐야 소용없어. 서로 원하는 게 다른걸? 오빠,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3억이면 충분해. 우리 전세부터 시작하자.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민지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요. 5년 동안 사귀면서 민지를 충분히 알게 됐거든요. 민지야, 너 지금 억지로 하는 말이잖아.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게 아니야. 정말로. 민지야, 솔직하게 말해봐. 내 친구들한테 전세로 신혼생활 시작한다고 말할 수 있어? 부끄럽지 않을 것 같아? 민지가 또 말을 못했어요. 답은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민지야, 네가 3억 전세로 신혼생활을 시작한다고 해도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거야. 아이 낳으면 더 넓은 집 원할 거고 차도 더 좋은 걸 원할 거고
결국 나는 평생 내 기대에 맞추기 위해서 허덕거리면서 살아야 해. 오빠, 민지야, 우리 정말 끝내자. 서로를 위해서. 민지가 울면서 갔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아팠지만 이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아버지와 둘이 앉아서 이야기했어요. 아들아, 후회 안 해? 아니요, 아빠. 오히려 다행이에요. 결혼하고 나서 알았으면 더 큰일 났을 텐데요. 그래, 그럼 됐다. 그런데 아들아, 앞으로 뭐 할 거야? 글쎄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아들아, 아빠가 모아놓은 3억, 그 돈 너 주려고 모은 거야. 결혼 안 한다고 해서 안 줄 건 아니야. 아빠, 그 돈은 아빠가 쓰세요. 제가 뭘 한다고. 아니다. 네가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 돈으로 해라. 사업을 해도 좋고 공부를 더 해도 좋고 내 인생이니까 네가 정해라. 아버지의 그 말씀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평생 저를 위해 모아오신 돈을 제 꿈을 위해 쓰라고 하시다니. 아빠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민지한테만 신경 쓰느라 부모님께 소홀했어요. 아들아, 그런 말 하지 마라. 부모는 자식이 행복하면 그걸로 된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눈물이 났어요. 정말 좋은 부모님을 두고도 그동안 얼마나 당연하게 생각했었던지. 아빠, 앞으로는 제대로 효도할게요. 효도는 무슨? 네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효도야.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물론 5년 연애가 끝나서 슬프긴 했지만 뭔가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주신 기회를 헛되이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동안 민지한테만 집중하느라 잊고 살았던 제 꿈들을 다시 생각해보기 시작했어요. 민지와 완전히 헤어지고 나서 한 달 정도는 정말 힘들었어요. 아무래도 5년이라는 시간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니까 공허함이 컸거든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동안은 민지와 통화하거나 만날 준비를 하느라 바빴는데 갑자기 그런 게 다 없어지니까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점점 편해졌어요. 그동안 몰랐는데 민지와 연애하면서 은근히 스트레스가 많았었나 봐요. 매번 데이트 비용 걱정하고 민지 눈치 보면서 살았던 게 생각보다 큰 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주말이 편해졌어요. 그동안은 주말마다 민지와 데이트하느라 비싼 브런치 먹고 쇼핑몰 돌아다니고 카페에서 몇 시간씩 앉아있고 그런 걸 했는데 이제는 그냥 집에서 쉬거나 부모님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거든요. 어느 날 아버지가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아들아, 요즘 어때? 많이 힘들어? 아니요, 아빠. 생각보다 괜찮아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다행이다. 그런데 아들아, 진짜로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아빠가 그 돈 줄 테니까 한번 생각해봐. 아버지가 계속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도 진지하게 생각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민지한테만 집중하느라 제 자신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대학교 때 꿈이 뭐였는지 다시 떠올려봤어요. 사실 저는 원래 카페를 하고 싶었거든요.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로 카페에서 일했었는데 그때 정말 재미있었어요. 커피 내리는 것도 좋아했고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했거든요. 그때 막연하게 나중에 돈 모으면 작은 카페라도 하나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 회사 다니고 민지랑 연애하면서 그런 꿈은 까맣게 잊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말씀을 들으니까 그 꿈이 다시 생각났어요. 3억이면 작은 카페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인터넷으로 카페 창업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기계값, 재료비. 계산해보니까 정말 3억 정도면 괜찮은 카페를 차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날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빠, 저 카페 해보고 싶어요. 카페? 갑자기? 대학교 때부터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는 돈이 없어서 꿈꿀 수도 없었는데 아빠가 기회를 주시니까 아버지가 웃으셨어요. 그래, 좋다. 네가 하고 싶은 거면 해봐라. 그런데 아들아, 장사라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괜찮겠어? 네, 아빠. 열심히 해볼게요. 그리고 요즘 카페가 인기도 많고 제가 커피도 좋아하니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도 응원해 주셨어요. 아들아, 엄마는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좋겠어. 카페면 좋지. 엄마도 가서 커피 마실게. 그렇게 카페 창업을 결심했어요. 회사에는 3개월 후에 그만둔다고 미리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3개월 동안 카페 창업 준비를 차근차근 했어요. 우선 위치부터 정해야 했어요. 처음에는 강남이나 홍대 같은 번화가를 생각했는데 임대료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외곽이지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찾아봤어요. 한 달 정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성수동 쪽에서 괜찮은 자리를 발견했어요. 작은 골목이었는데 주변에 카페가 많지 않고 근처에 오피스텔과 원룸들이 많아서 손님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임대료도 적당했고요.
부동산 사장님이 여기 요즘 뜨는 동네예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사 오고 있어서 카페 하기에 좋을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임대 계약을 하고 나서 인테리어를 시작했어요. 인테리어 업체에 맡기면 돈도 많이 들고 제 취향대로 안 될 것 같아서 아버지와 함께 직접 했어요. 아버지가 젊었을 때 목수일도 하셨거든요. 아들아, 아빠가 도와줄게. 같이 만들어 보자고 하시면서 정말 열심히 도와주셨어요. 주말마다 아버지와 함께 카페에 가서 작업했어요. 벽 페인트 칠하고 테이블 만들고 선반 설치하고 정말 힘들었지만 재미있었어요. 특히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게 좋았거든요. 그동안은 아버지와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어요. 민지와 연애할 때는 주말마다 민지랑 데이트하느라 부모님과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와 함께 일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됐어요. 아들아, 아빠가 내 나이 때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많이 헤맸어. 그런데 너는 확실한 목표가 있으니까 다행이다. 아빠, 저도 사실 확신이 서지는 않아요. 잘할 수 있을지. 괜찮아. 처음에는 누구나 그런 거야. 중요한 건 열심히 하는 거지. 아버지와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동안 얼마나 부모님께 소홀했었는지 깨달았어요. 민지한테는 비싼 선물도 자주 사줬으면서 부모님께는 용돈 한 번 제대로 드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달부터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제 월급에서 50만 원씩 드렸어요. 아들아, 이런 건 안 줘도 돼. 너도 카페 준비하느라 돈 들어갈 텐데.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계속 드렸어요.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주말에는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같이 마트 가서 장 보기도 하고 좋은 식당에서 식사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정말 소중했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요즘 네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예전보다 훨씬 성숙해진 것 같고 우리한테도 더 잘해주고. 어머니, 제가 그동안 너무 철없었어요.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에요. 민지랑 헤어진 게 너한테는 오히려 잘된 일인 것 같다. 그때는 속상했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만약 민지와 결혼했다면 지금처럼 부모님께 집중할 수 없었을 거예요. 계속 민지 가족 눈치 보면서 살았을 테니까요. 카페 인테리어가 거의 끝나갈 때쯤 커피 기계를 주문했어요. 좋은 걸로 사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처음이니까 너무 비싼 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중간 정도 가격대의 기계를 주문했어요. 그리고 커피 원두도 여러 업체에서 샘플을 받아서 맛봤어요. 제가 좋아하는 맛도 중요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맛을 찾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커피 기계가 오고 나서는 매일 연습했어요. 에스프레소 내리는 법, 라떼 만드는 법, 카푸치노 만드는 법. 유튜브 보면서 독학으로 배웠어요. 처음에는 정말 못했어요. 에스프레소는 너무 쓰거나 너무 묽고 우유 거품은 제대로 안 일어나고. 하지만 계속 연습하니까 조금씩 늘더라고요. 아버지도 가끔 와서 제가 내린 커피를 마셔보시곤 했어요. 아들아, 맛있다. 점점 늘고 있어. 정말요?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아니야, 정말 맛있어. 아빠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나? 아버지의 격려가 정말 힘이 됐어요. 그리고 메뉴도 정했어요.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기본적인 커피류와 간단한 디저트 몇 개로 시작하기로 했어요. 아메리카노, 라떼, 카푸치노, 바닐라 라떼, 카라멜 마키아토. 그 정도로요. 디저트는 어머니가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어머니가 케이크 만드는 걸 좋아하셔서 내가 케이크 좀 만들어줄게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그러시면 너무 힘드실 텐데. 아니야, 재미있을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아들 가게인데 도와줘야지. 정말 고마웠어요. 사실 디저트는 어떻게 할지 고민이었는데 어머니가 도와주시니까 정말 든든했거든요. 오픈 준비를 하면서 민지 생각도 가끔 났어요. 민지한테서 연락이 계속 왔거든요. 처음에는 다시 만나자는 연락이었는데 나중에는 오빠 요즘 뭐해? 같은 안부 묻는 연락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이미 끝난 일이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민지가 제 회사 동료를 통해서 제가 카페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나 봐요.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오빠, 카페 한다는 게 진짜야? 대박이다. 나도 가보고 싶어. 그 연락을 보니까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민지가 정말 궁금해서 묻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하지만 역시 답장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는데 굳이 과거로 돌아갈 이유가 없었거든요. 드디어 오픈 날짜를 잡았어요. 3개월간의 준비 끝에 카페를 열 수 있게 된 거예요. 오픈 전날 밤에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아들아, 정말 예쁘게 꾸몄다. 손님들이 좋아할 것 같아. 어머니가 뿌듯해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네, 어머니. 아버지가 많이 도와주셔서 가능했어요. 아들아, 내일부터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
걱정되지만 기대도 돼. 아버지도 감개무량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빠 정말 감사해요. 아빠가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은 꿈도 못 꿨을 거예요. 아들아, 고맙다는 말 하지 마라. 부모는 자식이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야. 그날 밤 정말 감사한 마음이 컸어요. 만약 민지와 결혼했다면 지금 이렇게 제 꿈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아마 불가능했을 거예요. 결혼 준비하느라 돈도 다 쓰고 민지 기대에 맞추느라 정신없이 살았을 테니까요. 오히려 상견례에서 파혼된 게 제 인생에는 전환점이 된 것 같았어요. 그때의 충격과 상처가 오히려 저를 성장시켜준 거죠. 다음 날 드디어 카페 문을 열었어요. 첫 손님은 바로 저희 부모님이셨어요. 사장님, 아메리카노 2잔 주세요. 아버지가 장난스럽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웃었어요. 네, 손님. 바로 내드릴게요. 제 손으로 직접 내린 첫 커피를 부모님께 드렸어요. 정말 뿌듯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손님들이 조금씩 오셨어요. 근처 오피스텔에 사시는 분들, 지나가다가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첫날 매출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시작이었어요. 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거든요. 카페를 오픈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손님도 많지 않았고 커피 맛도 일정하지 않았거든요. 가끔 실수해서 주문을 잘못 받기도 하고 계산을 틀리기도 하고 초보 사장의 실수들을 다 해봤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했거든요. 커피 맛을 일정하게 내기 위해서 레시피를 정확히 지키려고 했고 손님들의 피드백도 귀담아 들었어요. 특히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하면서 재미를 느꼈어요. 아침마다 출근길에 아메리카노를 사가시는 회사원분, 오후에 라떼 마시면서 책 읽으시는 대학생, 저녁에 친구들과 수다 떨러 오시는 동네 아주머니들. 각자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사장님, 여기 커피 정말 맛있어요. 체인점보다 훨씬 나아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단순히 돈을 버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좋은 커피, 좋은 시간을 제공한다는 게 더 의미 있게 느껴졌거든요.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는 케이크도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파운드 케이크, 치즈 케이크 정도였는데 손님들이 좋아하시니까 어머니가 더 다양한 종류를 만들어주시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아니야, 재미있어. 그리고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 어머니도 정말 열심히 도와주셨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케이크 만들고 저녁에는 카페 정리도 도와주시고 정말 고마웠어요. 아버지도 가끔 오셔서 도와주셨어요. 무거운 원두자루 나르기, 테이블 수리하기, 전기 관련 일들. 아버지가 계시면 정말 든든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분이었는데 혼자 와서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계시더라고요. 뭔가 다른 손님들과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며칠 연속으로 오시더니 어느 날 말을 걸어오셨어요. 사장님,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괜찮아요. 그분이 자기소개를 하시는데 놀랍게도 근처에서 작은 북카페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저는 수진이라고 해요. 여기서 5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북카페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반갑습니다. 사장님, 카페 정말 분위기가 좋아요. 그리고 커피도 맛있고.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수진 씨와 이야기하다 보니까 참 재미있었어요. 같은 카페 사업을 하고 있어서 공통 관심사도 많았고 수진 씨가 먼저 시작하셔서 여러 조언도 해주셨거든요. 처음에는 힘들죠?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하면 손님들이 알아주세요. 네, 정말 감사해요. 이런 조언 해주셔서. 그렇게 수진 씨와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같은 업종 종사자로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수진 씨는 정말 독립적이고 당당한 분이었어요. 혼자서 북카페를 운영하면서 작가들을 위한 소규모 북토크 행사도 기획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독서 모임도 만들고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셨거든요. 무엇보다 수진 씨는 제가 하는 일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셨어요. 민지는 항상 언제 더 큰 일 할 거야? 언제 더 많이 벌 거야? 라고 물어봤는데 수진 씨는 지금 이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한 달 정도 지나서 수진 씨가 제안을 하셨어요. 사장님, 우리 가게끼리 협업하면 어떨까요? 제가 북토크 행사할 때 사장님 카페 커피를 주문하고 사장님도 손님들한테 저희 북카페를 소개해 주시고.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렇게 두 카페가 협업을 시작했어요. 수진 씨 북카페에서 행사할 때 제가 커피를 공급하고 저는 책 좋아하는 손님들한테 수진 씨 북카페를 추천해드리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였어요. 그 과정에서 수진 씨와 더 가까워졌어요.
일이 끝나고 같이 저녁도 먹고 주말에 같이 원두 시장도 가보고 자연스럽게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됐거든요. 어느 날 수진 씨가 물어보셨어요. 사장님은 연애 안 하세요? 이렇게 좋은 분이 왜 혼자? 아, 얼마 전에 오래 사귄 사람과 헤어졌어요. 아, 그러셨구나. 힘드셨겠어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됐다고요? 그래서 수진 씨에게 민지와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5년 연애, 상견례에서의 파혼, 그리고 카페를 시작하게 된 이야기까지. 수진 씨가 조용히 들어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는 결국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런가요? 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연애할 때는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을 생각하니까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수진 씨도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수진 씨와의 관계도 조금씩 발전했어요. 처음에는 사업 파트너, 그 다음에는 친구, 그리고 지금은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아직 연인이라고 하기는 애매하지만 서로에게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무엇보다 수진 씨와 있으면 편해요. 민지와 있을 때처럼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비싼 데이트를 해야 한다는 부담도 없어요.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그런 사이예요. 카페 운영도 점점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매출도 꾸준히 늘고 있고 단골 손님들도 많아졌어요. 무엇보다 일하는 게 즐거워요.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맛있는 커피를 내려드리는 일이 정말 행복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민지가 카페로 찾아온 거예요. 6개월 만에 보는 민지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살도 빠지고 표정도 예전만큼 밝지 않더라고요. 오빠, 민지야, 어떻게 여기를? 오빠 카페 하고 있다고 들었어. 구경하러 왔어. 민지가 카페를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정말 예쁘게 꾸몄네. 오빠가 이런 센스가 있는 줄 몰랐어. 고마워.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연인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남남이 된 상황이니까요. 민지가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제가 직접 내린 커피를 마시더니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오빠, 커피 정말 맛있다. 진짜 잘하네. 고마워. 민지와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서로의 근황도 묻고 과거 이야기도 조금 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예전만큼 마음이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오빠, 나 요즘 후회 많이 해. 뭘? 우리 헤어진 거.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나 봐. 민지가 그렇게 말하니까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6개월 전이었다면 다시 만나자고 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거든요. 민지야, 우리는 애초에 맞지 않았던 것 같아. 가치관이 달랐으니까. 그런가? 그래도 5년이었는데. 5년이었기 때문에 더 아쉽긴 하지만 결국 헤어지는 게 서로에게 좋았던 것 같아. 민지가 조금 더 있다가 갔어요. 마지막에 오빠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라고 말하고 갔는데 그 말이 진심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민지가 간 후에 혼자 생각해봤어요. 6개월 전만 해도 민지는 제 인생의 전부였는데 지금은 그냥 과거의 한 페이지가 됐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민지를 원망하지는 않아요. 민지도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을 찾아가는 거니까요. 다만 저는 제가 생각하는 행복이 민지가 생각하는 행복과 달랐을 뿐이에요. 요즘 저는 정말 행복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카페 문을 열고 단골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맛있는 커피를 내려드리고 단순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에요. 부모님과의 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매주 일요일에는 가족끼리 같이 식사하고 부모님께 용돈도 꼬박꼬박 드리고 그동안 받기만 했는데 이제는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게 돼서 뿌듯해요. 아버지가 가끔 말씀하세요. 아들아, 네가 이렇게 당당하게 사는 모습 보니까 정말 자랑스럽다. 아빠, 이 모든 게 아빠 덕분이에요. 아니야, 네가 열심히 한 거지. 하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라는 걸요. 수진 씨와의 관계도 조금씩 발전하고 있어요. 아직 사귄다고 공식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서로에게 특별한 사람이라는 건 분명해요. 무엇보다 수진 씨와 있으면 자연스러워요. 억지로 맞추려고 하지 않아도 되고 제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거든요. 얼마 전에 수진 씨가 물어보셨어요. 사장님 행복하세요? 네, 정말 행복해요. 이상하게도 혼자 있을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제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까 정말 만족스러워요. 그 말을 들으니까 더 확신이 들었어요. 행복은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찾아가는 거라는 걸요. 요즘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카페가 안정되면 2호점도 내보고 싶고 원두를 직접 로스팅하는 것도 배워보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수진 씨와 함께 북카페와 일반 카페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공간도 만들어 보고 싶어요. 꿈이 생겼어요. 민지와 연애할 때는 민지를 만족시키는 것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제 꿈을 위해 살고 있어요. 가끔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해요. 상견례에서 5분 만에 파혼된 그 충격적인 경험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거든요.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제 인생에서 가장 잘된 일 중 하나였어요. 만약 그때 민지 부모님이 저를 받아들여 주셨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도 민지 가족 눈치 보면서 살고 있을 거예요. 제 꿈은 포기하고 민지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서 허덕거리면서 살고 있을 거고요. 하지만 지금 저는 제 꿈을 이루며 살고 있어요. 좋은 부모님과 함께하고 좋은 사람들과 만나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힘든 일을 겪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 되돌아보면 그 일이 여러분을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진정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부모님, 가족, 진짜 친구들. 그분들이 여러분의 진짜 보물이에요. 저처럼 늦게 깨닫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그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부모님께도 인사드리고 싶어요.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 자식을 위해서 평생 희생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저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시면 부모님께 안부 인사라도 한번 드려보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가 부모님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일 거예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상견례에서 5분 만에 파혼됐지만 그 덕분에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었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들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정말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해서 한 남성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상견례에서 5분 만에 파혼이라는 충격적인 경험을 했지만 결국 그 일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된 따뜻한 이야기였어요. 돌이켜보면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일이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주는 디딤돌이 되었던 경험들 말이에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려고 애쓰기보다는 내 자신의 꿈과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어려운 상황에 계시다면 이것도 분명 지나갈 것이고 더 나은 내일로 이어지는 과정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집에 가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 특히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한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